국민의힘 상황 한번 좀 들여다보면 지금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던 안철수 의원이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한다. 혁신위원장에서 사퇴하고 당대표 선거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사망 직전의 코마 상태에 국민의힘을 살려낼 거다. 메스를 들겠다고 한 지 딱 닷새 만이에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거? 그러니까 다 이상해요. 국민의힘도 이상하고 송원석도 이상하고 안철수도 이상하고 다 이상해요. 쭉 벌어진 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 6월 30일까지가 비대위원장이 임기 만료였지만 전당대회를 열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2달 정도 임기 연장해 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울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것도 이상하다. 그리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겸임을 하면서 갑자기 혁신위원회를 띄우겠대요. 근데 혁신위 같은 경우는 힘을 받고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원내대표가, 새로운 당대표가 혁신위를 띄워가지고 힘을 받고 혁신을 해 나가는 것이 맞지. 갑자기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전에 혁신위원회를 구성을 한다? 혁신하겠다? 그것도 이상하고. 갑자기 혁신위원회에 대한 전권을 요구를 하거나 우리가 혁신위에서 한 거를 한 글자도 고치지 마 이런 조건 없이 갑자기 또 전당대회 나가겠다라고 알려진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 맡는다는 것도 이상하고 갑자기 오늘 아침에 나 혁신위원장 안 할래 이것도 이상하고 일단 다 이상해요. 집단적으로 다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왜 그랬을까요? 분석하는 것이 무의미해 보인다.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안 그래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논리적으로 해석할 거예요? 안철수 의원 실망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상해요. 장성철 소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이럴 줄 몰랐나? 그러니까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이럴 줄 몰랐나? 안철수 의원은 혁신위를 본인이 맡으면 정말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나? 그러니까 정치 하루 이틀 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의원이 지금 기자회견에서 밝힌 이유는 후보 교체에 논란이 있었던 정치적 책임 있는 두 사람을 인적 청산을 요구했으나 그거 안 된 거. 그리고 지금 비대위원 구성이 됐는데 혁신위원 구성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거나 본인이 요구한 사람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렇게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확실하게 그러면 약속을 받았어야 되나. 혁신위원장직을 수락을 하면서 그때 본인이 요구하는 게 혁신위원은 내가 그럼 전적으로 내가 구성하겠다라는 거하고 그리고 인적 청산 최소한 그런 신용이라도 우리는 해야 된다. 사실 저는 2명이 아니라 한 20명은 해야 된다고 보지만은 2명이라도 책임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게 의원직 사퇴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가뜩이나 의석수도 적은데 굳이 그렇게 할 이유도 없으니까 진짜 최소한의 어떤 신용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 정도도 근데 그 정도를 처음부터 협상으로 얻어내지 못하고 이렇게 한 안철수 의원도 정말 이상한데 그냥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해보면 혁신위를 잘 해가지고 혁신을 하면은 좀 박수를 받다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당대표 추대설이 나오고 이런 거를 그렸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구상 자체를. 예, 처음에 구상은. 근데 딱 돌아가는 꼴을 보니 이거는 욕망 먹게 생겼다고 그래서 빠른 손절이기는 한데 참 당이 어디로 가는지 끝도 모르겠다. 진짜 어디까지 망가지고 어디까지 수렁에 빠질지도 모르겠다. 전 답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진짜 한 2년은 답이 없다. 제가 보기엔 이 정당은. 예. 2년밖에? 그러니까 그 예전에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그 정당이 탄핵 이후로 민주당하고 비슷한 지지율을 회복하기까지 거의 4년 걸렸어요. 네. 그게 2021년이 되어서야 2017년에 이제 지금 딱 지지율이 딱 20%대로 떨어지고 그랬거든요. 계속 오차범위 밖에 있다가 2021년에 LH 사태 터지고 이때 이제 당 지지율이 비슷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가 소위 말해 실책, 삽질을 해야지 이게 기회도 오는 거지. 근데 본인들이 이렇게 진짜 끝도 모르게 이 지하 구덩이로 지금 파들어가고 있는 꼴을 보면은
진짜 답이 없다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런 얘기 나오면 좀 궁금한 게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 거명했다는 2명 인적 천사한 대상 2명은 누구예요? 뭐 쌍권이겠죠. 뭐. 쌍권이죠. 네, 쌍권이다. 누가 있겠어요? 일단은 쌍권부터 좀 정리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야 이제 국민들이 어이구 저당 좀 뭔가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관심이라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김준일 평론가 말 맞다나 인적 천산이라는 말이 좀 되게 무섭게 들리긴 하지만 뭐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이제 다음번 총선에 그치. 불출마해라. 정계원 때 선언해라. 뭐 그런 거겠죠. 감옥 가라. 뭐 그런 건 아닐 거고. 근데 처음부터 뭐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처럼 처음부터 그런 약속을 딱 하고 들어갔어야 돼요. 갑과 을의 위치잖아요. 이제 혁신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하는 송원석 원내대표는 처음에는 이제 을의 위치란 말이에요. 안철수 의원님 제발 혁신위원장님 맡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안철수 의원은 뭐 안 해도 되니까 안 하면 난 뭐 당대표 선거 나가면 되니까 그러면 한 3가지 전제 조건 합시다. 인적 청산하고 당원 당규 지도부 선출 규정 바꾸고 그리고 뭐 혁신위원 그리고 혁신위에서 안은 내놓는 한 한 글자도 고치지 말고 다 받아들여라. 이렇게 해야죠. 우리 혁신위는 비대위 위에 있다라고 대우를 해줘라. 이걸 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약속을 못 받은 게 우리 이 자리에서도 제가 목요일 날인가 얘기한 것 같은데 이상해요. 백서 얘기하고 있었던 게 아무리 이상하다. 생각해도 이상해요. 그거는. 근데 지금 혁신위원 인선 문제가 이제 또 지금 사태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보면은 박성훈 원내대변인이 오늘 오전에 혁신위원회 재선의 최영두 의원, 호준석 당 대변인, 이재성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송경택 서울시 의원, 김효은 전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 그러니까 혁신위원 7명 중에 6명의 인선을 마쳤다고 밝혔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안철수 의원이 그 이재영 강동을 당협위원장 천목회 간사죠. 박은식 전 비상대책위원에게 네, 네, 직접 전화를 걸어서 혁신이 합류해달라고 요청을 네, 했다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혁신위원장 임명 내정자가 이제 혁신위원장 내정자가 직접 전화를 해서 합류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이 인선 안에는 안 들어가 있으니까 네. 소위 이제 이건 내가 못 받겠다 하고 네. 사퇴를 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 혁신위원장이 혁신위원 인선도 제대로 못하는 게 과연 어떠한 혁신을 할 수 있겠어요. 적어도 이제 당에서 안 받아들이려면 장성철과 김준희를 혁신위원으로 외부 몫으로 2명 넣겠다. 그러면은 이제 당에서는 그건 안 된다. 정체불명 평론가 장성철은 안 된다. 이러면은 이제 뭐 말은 되겠지만 그 2분이야말로 그래도 보수정당에서 계속 활동해왔고 뭐 다른 분들보다는 좀 괜찮은 분들 같은데 그분들을 비대위에서 못 받았다? 그거는 혁신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혁신위원회 명판만 걸고 그냥 대선백서 마련한다고 지방이나 돌면서 공청회나 하고 세미나나 해. 백서만 만들어 딴 거 하지 말고 그렇게 비대위에서 생각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6명 명단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참 저런 인연이 있는 분들인데 하여튼 호준석 대변인 이 탄핵과 뭐 체포 과정, 뭐 대선 과정 중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냈는지 우리 다 봐왔고 이재성 연구원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이 사람은 대통령실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정무 선임 행정관까지 했었고 송경택 시의원은 뭐 안철수 당대표 시절에 뭐 부실장, 뭐 비서실에 있었던 분이고 김용우 씨 같은 경우는 EBS 강사 출신들이잖아요. 근데 과연 이분들의 역량과 배포 이런 게 지금 난파선인 국민의힘을 혁신하고 바꿀 수 있는 제대로 된 인선일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은 최영두 의원하고 송경택 서울시 의원은 안철수 혁신위원장도 합의를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방금 말했던 호준석, 이재성 이 2사람은 좀 반대를 했고 뭐 김효는 그냥 넣으려면 넣고 말라면 말아. 그러니까 그 2자리에 그러면은 내가 넣으려는 게 이재영하고 박은식이다. 이렇게 된 거였죠. 그림을 보면은. 이재영 의원이 뭐 엄청나게 과격하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만나보면은 굉장히 온건파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재영 의원 정도도 뭐 못 넣으면은 도대체 이거 뭘 하겠다라는 거냐. 이게 뭐 족보도 없는 사람도 아니 족보도 없는 김준희 같은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할 의지가 없는 거죠, 진짜로. 그러니까 자기 사람을 박아놔서 최소한 거수기로, 그러니까 이렇게 표로 결정했을 때
이상한 결정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딱 이게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하겠습니까 이게. 그 두 사람은 사실 좀 친한 계로 분류가 되긴 하잖아요. 뭐 친한 게 뭐 하여튼 뭐 그렇더라도 뭐 그분들이 그렇게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이성적으로 옹호하지는 않았었으니까 최소한의 혁신의 명분이 되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이건 좀 더 취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당에서 이렇게 2명 정도를 혁신위원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분들 말고 다른 분을 좀 안철수 위원장에게 좀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황당한 분들인데 하여튼 소문이 내란 주범자 뭐 변호사라든지 윤 어게인 인사라든지 더한 사람을 집어들려고 했다. 딱 우리 생각나는 사람 있죠? 개몽당한 사람? 예? 그분은 당원으로 들어오긴 했나요? 아니 뭐 그야 뭐 당원 입당시켜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비대위원은 원래 당원 여부랑 상관이 없어요. 혁신위원. 혁신위원은 다. 그 외부 인사 외부 몫으로. 인사로. 그러니까 그거를 못 받아들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하여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송원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 출마 선언한다고 미리 기뜸이라도 했다면 오늘 비대위원회 회의에서 혁신위원회 안건 의결하지 않았을 텐데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 안타깝고 당혹스럽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앞뒤가 바뀐 거죠. 혁신위원 이렇게 하니까 안철수 위원장 에이씨 나 안 해. 난 당대표 나갈 거야 이런 거지. 이게 뭐 당대표 나간다고 하고 혁신위원 임명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책임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 어쨌든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생각은 당 그냥 우리 영남권 친윤 세력들 주도권 계속 확보. 우리 권력 놓치지 말자. 그냥 그 의지의 표명 같아요. 봐보세요. 정책위 의장을 김정재 의원 시키고 그다음에 정정식 의원을 사무총장 시키고 이미자 의원을 기재위원장 후보자로 이렇게 내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 옹호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지도부에 배치를 해놓고 혁신을 하겠다? 쇄신하겠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참 하여튼 판단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속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당대회에 6선의 조경태 의원이 출마 결심 굳혔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 장도연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출마설 돌고 있고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도 SNS에 출마 고심 중이라고 밝혔더라고요.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최근 한 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맞서서 내가 싸우겠다.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걸 내가 막겠다고 말했다고 전해지는데 뭐 이 정도면 출마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이 메시지면은 뭐 전당대회 출마하겠다라는 거고 전당대회 출마하면은 경북도지사 내년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 후보자들은 저한테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제가 미리 얘기를 했기 때문에 먼저 퍼뜨렸기 때문에 경북도지사 나가면 안 되겠네 이제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닐까. 근데 이것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참 한심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장동혁 의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 중에서 대선 과정 중에서 어떠한 행위와 메시지를 했는지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이 사람이 당대표 선거 나오겠다.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옹호했던 사람들이 당대표나 지도부를 장악을 하겠다. 그런 의지잖아요. 그럼 이게 당이 뭘 바꾸겠냐. 실망감만 더 강해지지 않을까. 어쨌든 한 명에게 이목이 집중될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 출마할 거냐 말 거냐. 그게 이제 마지막 이 전당대회의 관전 포인트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사람은 그냥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컷탈락 시켜야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후보군에 넣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 당이 변화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번에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당대표 선거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장동혁도 나오고 장성민도 나오고 뭐 조경태도 나오고 다 나와가지고 한번 김문수도 나오고 그래서 당이 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테스트해봤으면 좋겠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은 국민의힘은 덜 졌어요. 더 져야 돼요. 예. 선거 치료를 좀 몇 번 더 해봐야지. 한 4연패 정도, 전국 선거 한 4연패 정도는 해봐야지 이제 우리가 이대로 가다간 당 자체가 망하겠다 그냥 아예 사라지겠다 이 정도 위기감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다들 의원직이 다 3년 남았고 그리고 뭐 의원총회 하면은 70에서 75석 그 항상 똑같이 이렇게 딱딱 원내대표 선거하면 항상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당원들이 못 참겠다 진짜 이 정당은 당원들이 들고 일어날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아마 방법이 없을 겁니다. 이건. 조선일보 보면은 TK 민심도 뭐 심상치가 않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당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괜찮아 아직 총선은 한 2년 6개월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결속하면 괜찮아 이러면 이제 당 망하는 거고 이거 진짜 심상치 않겠는데 내년 지방선거 때 대구시장 이것도 뺏길 수 있겠는데 이러면은 이제 위기감이 들어서 당 지도부 구성이라든지 당 혁신을 새롭게 할 수 있겠죠. 지금 김대식 비상대책위원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에 YTN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이번에 대선 후보로 나왔던 멤버들은 출마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제 김문수 후보라든지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를 좀 염두에 둔 거겠죠. 가급적이면 젊은 층이 나와서 국민과 당원들에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데. 아니 그 젊은 비대위원장이 5대 개혁안 뭐 투표 붙이자고 한 것도 완전 개무시하고 지금 거의 쫓아내다시피 했으면서 이게 무슨 젊은 사람 차려니까 지금 그냥 모든 거는 본인들 지방선거 공천과 자기 사람 꼽기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문수가 오면은 김문수 주변에 있는 정치 룸팬들, 그러니까 이게 노시는 분들 이런 분들 다 공천할 것 같아서 지금 김문수도 막아야 되고 한동훈이 오면은 딱 공천 개혁하겠다고 다 쳐낼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막아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다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젊은 사람 뭐 얘기하는 건데. 젊은 사람이 나오면은 뭐 당이 변합니까? 또 이용하다가 버리겠지. 그러니까 이게 구조 자체가 당 대표가 혼자 결정할 수도 있는 구조도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집단 지주 체제로 또 바꿔야 된다 그러면은 또 사사건건 최고위원회에서 또 뭐 다 결정 다 뒤집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다 제가 보기엔 이 정당은. 예. 당 있는 분들에게 몇 번 물어봤더니 김문수가 더 싫어, 한동훈이 더 싫어 그랬더니 김문수가 더 싫어 이런 분위기가 더 크다는 거예요. 질렸대요. 당했다 한번. 네. 그리고 이제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김문수 사단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만약 당대표가 되면 완전히 그냥 자기네들 다 해먹을 것 같아가지고 김문수가 더 싫다.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 당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주류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 말 안 들으면 불편한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같이 당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김대식 이제 비대위원회 메시지로 나온 거죠. 만만한 사람들이 지도부가 돼서 우리 말 잘 듣고 그랬으면 좋겠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이게 기류가 어느 정도냐면은요. 그 이제 TK나 PK 뭐 울산이나 이런 데 의원들이 모여서 좀 이렇게 비공식적 회의를 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진짜 김문수는 막아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대요. 그래서 차라리 한동훈이 나오면 한동훈을 밀어주자. 어차피 1년 뒤에 지방선거 패배 책임지고 쫓아내면 되니까 김문수 사단이 와가지고 공천에다 장악하고 지금 이쪽에 가는 거를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이 비토 정서가 굉장히 강해. 그러니까 김문수의 캐릭터도 싫은데 그 뒤에 쫙 1군의 사람들이 너무 지금 두려워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예. PK 얘기가 나왔으니 말년인데 이제 부산 남구 지역구로 둔 박수영 의원이 SNS에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이거 당선 축하금이라고 부르면서 우리 부산 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어요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굉장히 논란입니다. 부산 시민에게 물어는 받냐? 왜 마치 다 25만 원 받기 싫어하는 것처럼 말하냐? 이런 비판이 막 나오고 그렇죠. 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보세요? 부적절하고 잘못됐죠. 근데 이 발언의 방점이 자, 해수부도 우리 내 지역구 남구로 보내주고 산업은행도 내 지역구 남구로 보내줘. 25만 원보다 이게 더 중요해. 이런 걸 강조한 건데 상당히 좀 자극적이잖아요. 네가 부산 시민을 다 대표하냐? 나는 25만 원 필요하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지금 문자도 많이 보내고 항의 전화를 많이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참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는 메시지냐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이기적인 사람들 같아요. 그냥 내 지역구, 나, 우리 진영 그것만 생각을 하지 뭐 국민을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 진영 보수우파 진영 자체 전반적인 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당의 이미지는 나빠질 테고 본인은 남는 장사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부산 남구에서는 아마도
이렇게 뭐 주요 기관들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박수영 의원 또 이런 식으로 여론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이게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안 좋은 당에 안 좋은 야당에 굉장히 안 좋은 거를 남기는 건데 그냥 25만 원도 받고 뭐 해수부하고 산업은행도 유치하게 왜 노력하면 안 되나? 이거를 왜 양자택일을 하는지 이게 뭐 마케팅 전략인 건 알겠는데 별로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근데 SNS를 보면 해수부를 보내준다니 감사히 받겠지만 산업은행 같은 공기업이 오는 게 더 낫다라고 얘기하는 게 마치 취사 선택해서 굉장히 당연히 받을 거를 받는다는 식으로 좀 얘기한 뉘앙스가 좀 보이거든요. 이게요, 남구 주민들과 부산 시민들을 속이는 거예요. 왜냐면은 윤석열 정권 시절에 이게 진행이 잘 안 됐잖아요. 박수영 의원 여당 의원이잖아요. 그러면 본인에게 책임이 이제 지적이 될 수가 있거든요. 또 왜 너 지금 여당 의원일 때는 왜 이런 거 못했어? 이제 그런데 이걸 교묘하게 트는 거죠. 25만 원 대신 이거 해줘라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이게 적절하지 않은 메시지 같아요. 안 그래도 최근에 이제 부산시 의원들이 뭐 해운대구에서 제대로 안 해가지고 네. 의결 안 해서 또 그것도 굉장히 또 글쎄 말입니다. 말이 나왔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이런 본인의 지역구에 도움이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나서는 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정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그걸로 해석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그래서 지금 다른 데서 우리 줘요, 우리 줘요, 뭐 이런 거기 싫으면 우리 줘요 이런 얘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분들이 국민의힘을 대표하고 보수파의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늘이님이 남구 주민인데 정말 화가 난다 네. 이런 얘기 하셨어요.